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운상가 전자기술자인데 어느 선생님이 와 작업해달라니까 한 곳뿐이고 그 이상은 없는데 사실은 그게 남들 보면은 이상한 얘기지만 또 알고 보면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 내가 선생님을 안들 가서 저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쓸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날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이 날 알고 찾아왔으니까 내가 황당할 뿐이지 선생님은 뭐 작품 해달라고 그러고 다다익선 해달라고 그러고 깊이 뭘 할 수 있냐 뭐를 못하냐 뭐 그런 질문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느냐?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줘. 그게 다예요. 내가 삼성전자 일을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 일이라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대리점이라는 개념이 많아요. 대리점. 그래서 이제 골목마다 큰 골목엔 대리점이 있는데 그 골목에 그 쇼룸 해서 윈도우 사이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작업을 내가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코엑스의 전자전을 2번 하는 동안에 삼성전자에 홍보실하고 일했는데 아마 삼성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백승현님이 삼성에다 여쭤보고 삼성에서는 그때 쇼룸 한 거 보니까 그 사람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추천한 거고. 근데 그건 후일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알지만은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하게 됐는데 사실 전자기술자가 아트 세계에 들어선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내 시작은 그렇게 조금은 좀 허술하게 계획 없이 시작됐는데 뭐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0몇 년 지났네. 그동안에 많은 전시를 저하고 같이 해서 결국 그때만 93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큰 기침만 해도 왜 그랬는지 알 정도로 교감이 있었으니까 많은 전시를 같이 해서 그래서 93년에 다다익선 이후로 이 거북선 하면서 굉장히 좀 설레 있고 왜 설레나 하면은 다다익선은 과천에 있지만은 나머지 작품들은 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 그때까지만 해도 다다익선 외에는 백선생 작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북선을 만드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걸 말은 안 하지만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설레는 거죠. 잘해야 되겠다, 근사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백남 선생도 그 한국에서 그렇게 다다익선 이후에 의미 있는 작업한다니까 굉장히 그분도 기분이 좀 들떴다고 할까? 그 조직위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원활치 않을 때는 밤에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근데 굉장히 즐거워서 그림 그리시고 그 다음날 갖고 와서 내가 어저께 이걸 그려서 자랑도 하고 그러셨는데 내가 후일에 보면은 그때 선물 받은 분들이 그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내 머리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게 그림으로 사람 교감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선생님이 그 엑스포 때 저 거북선을 기획한 것이 저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선생님하고 작업하면서 내가 느낌이 그래도 새삼스럽게 나는 것은 대단한 분이다. 왜 대단하냐면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된 도면이 아니고 소면 스케치만 가지고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 재능. 상대가 선생님 알았어요. 도면 없어도 돼요 할 정도의 그 말로 설득하는 거.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나라 작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뭐 없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해외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어요. 국내에 있는 시간보다.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쭈리히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다음 작품에 대한 이제 그러시는데 거북선이라고 보다도 뭔가 큰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뭘 하시려고 했더니 어쨌든 지금도 자꾸 생각을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스케치를 해보고 그걸 하는 게 맞을까 뭐 선생님도 의미 있는 걸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의 고민이 있고 나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뭐를 주문해도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마음적인 준비.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마음적인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뭐라도 겁도 안 날 때예요. 겁이라는 것은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겁이 생기는데, 그때만 해도 하도 큰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거북선 아까까 하나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선생님이 거북선이라고 그러면서 스케치를 칼소리에 갤러리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옆에서 보면서 뭐 그 정도 뭐 할 수 있지 하고 자신감이 있었고, 칼소리에서 앤틱 케이스를 이렇게 대충 가작업해서 이제 컨테이너 치러 왔는데 우리 엑스포 조직이 위해서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열어보고 나서 놀랐어요. 거북선을 만들랬더니 맨 고물 테레비만 잔뜩 싣고 왔다.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지하에서 하나씩 지금 이거 복원 작업하듯이 세팅을 해가면서 다들 대단하다 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오프닝 날짜를 맞춰가지고 해서 무리 없이 오프닝 되고, 지금 뭐 한 30년 된 걸 지금 제가 또 복원하는 걸 옆에서 보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회가 깊어요. 백남 선생 작품을 이렇게 그 도록을 이렇게 남겨 보시면은 작품명이 있어요. 작품명에 3분의 2가 세계 위인 아니면 우리 한국의 영웅 위인, 유명한 왕, 또 징기스칸 같은 건 뭐 그 세계 뭐 명인 아닙니까? 그 징기스칸 평가는 세계를 굴복시킨 그게 뭐 아딘이지 뭐 위인 아니지, 그렇지만 대단한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람 그러면은 우선 세종대왕도 있고 또 이순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종대왕 작품도 있어요. 백 선생님이 거북선 만든 거는 그 아마 이순신 장군에 대한 뭐 추억도 있었겠고, 선생님이 그 자서전 비슷하게 이렇게 가끔씩 잡지에 기고해 쓰신 걸 보게 되면은 그런 해박한 역사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순간 거북선에 대한 꽂힌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뭐 그건 나도 알 수는 없지만은, 선생님이 내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그렇게 이제 날밤 새면서 작품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하다 얘기가 한두로 새가지고 뭐 옛날에 뭐 토지 스토리가 어떻게 됐지? 갑자기 토지가 왜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궁금할 때 궁금한 걸 못 남겨요. 그래서 그때 짧은 지식으로 내가 언제 한번 토지를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시골의 양반가의 그 스토리를 대충 설명했더니 그렇구나. 그럼 거기까지만 알면 돼. 더 이상은 알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한번 들으시면은 그걸 언젠가 써먹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거북선 할 때 아마 우리나라의 그 엑스포 대단한 행사를 하는데, 그럼 어떤 게 제일 어울릴까 생각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단한 거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가지고 거북선을 만드지 않으셨나 싶은데, 제가 생각해도 뭐 합당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거기에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서양 사람을 뭐 서양 거를 넣는다 그러면 그것도 언바란스죠. 그래서 택한 것 중에 거북선이 제일 합당하지 않나. 세계에 또 자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참 제일 근사한 자리에 근사한 걸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하이오 가면 데이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데이톤에는 앤틱 마켓이 지금 세운상과 크기만한 그런 마켓이 있어요. 온전히 그 앤틱만 파는. 거기 가서 대충 눈어림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는 걸 잔뜩 사다가 사이즈 재보고, 사이즈 맞춰서 컨셉이 맞으면 일단 높이 맞춰서 그 안에 넣는 건 나중 얘기고, 여기다 요거 싼다면 여기다 뭐 쌀 거냐. 그래서 지금 외벽에 보면 이렇게 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에마선 쓰고 여기다 필코 쓰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걸로 채우면서 올라갔을 때 위에 레벨을 뭘로 맞추냐, 그런 굉장히 참 어려운 작업인데, 내 친구 마크 파스발이 그런데 굉장히 재능이 있어요. 그때 재밌는 것은
저 안에 쓴 목재가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 국산 자재는 거의 없는데 그 2x4 목재가 거의 거덜나 가지고 이제 모자란다, 큰일 났다 했는데 그 옆에 내가 지금 작업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에 조금 하나 더 추가하는 바람에 자재가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 그걸 하면서 그 선생님은 늘 그렇듯이 뭐 문제 없어, 잘 될 거야, 늘 그런 응원만 해주고 돌아다니셨는데 사실 작업하는 사람을 봐서는 그 응원이 큰 힘이 돼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불어주는 게 시간이 있는데 이거밖에 못했냐고 쪼는 거고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힘이 달라요, 작업자는. 그래서 미국 친구들도 그 백 선생님의 그런 믿음을 주는 응원에 굉장히 힘을 받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백 선생님을 미국식으로 미스터 백 그게 아니고 꼭 남준 그러거든요. 나도 그 입이 붙어가지고 자꾸 백 선생님 남준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서 어떻게 부르냐면은 정겨운 사람한테는 그렇고 하고 낯선 사람한테는 미스터 아무개. 그래서 미스터 아무개 그러면은 굉장히 존대하는 것 같지만은 격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격이 없으면은 이름을 불러요. 갖춰올수록. 미국 애들은 백 선생님한테 미스터 백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남준 그러지. 그래서 이거 할 때 그 엑스포 조직위 사람들이 가끔 와서 참 격려도 해주고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저도 같이 작업한 저도 감탄하고 그러는데 백승재님은 늘 그랬듯이 컨셉만 던져두고 이제 가끔 가서 이제 중간 점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때 해온 게 또 여기 실지로 와서 하니까 또 그래도 또 조금 틀려서 실제 지금 앤티켓에 뒤에 붙은 남바하고 합판에 붙은 글씨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설치할 때 현장에서 수정한 거. 그래서 지금도 보면 현장 수정 그 기억이 남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큰 착오 없이 잘 됐는데 그래도 그때도 뭐 레이저를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때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었는데 여기서 없이 긴 세월을 지난 것도 아쉬웠는데 이번에 복원되니까 좋고 그래서 이거는 대전시립에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해서 뭐 이렇게 복원에 힘써준 건 난 지금 굉장히 잘한 거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설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거 한 달도 안 됐을 거래요. 그거 한 20일 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기억에 한 20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지고 우리들도 당황했는데 그것이 사람이 이제 그 장소,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생소해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친구들은 그래도 나하고 몇 년을 같이 작업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나는 그 미국인 팀의 능력을 믿고 미국 애들은 한국이니까 이정성이가 있으니까 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서로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데 외국에서는 작품 만드는 것보다 국내에서 만들면서 오히려 나는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의 난이도는 이게 훨씬 높죠. 난이도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런 겁도 나고 지금 와서 겁나는 거지. 저거를 아까 저기 팀장이 그러던데 그때 그걸 어떻게 했냐고 그러는데 그때 난 아무 문제 없이 했거든요. 그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저걸 어떻게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겁나요. 근데 앞으로는 뭐 그런 데가 없을 테니까 겁날 건 없지만은 근데 저 거북선 만든 것이 그때 안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마 대전에 이런 선물도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행운이지 뭐. 저게 앤틱을 안 쓰고 만약에 다다익선 모양 신형 테이프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재미 하나 없죠. 반대로 다다익선은 거기다 앤틱 넣으면 또 안 어울려요.
근데 지금 이 거북선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부분 질문들을 잘 안 하는데 웬 거북선의 날개냐? 그렇잖아요. 거북선이 배가 날라요? 안 날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선의 날개를 빼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 백 선생님의 그 상상력이 없으면 날개가 없는 거죠. 날개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거북선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백년진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인터넷이 있기 전에 그 인터넷으로 세계를 덮는 걸 백 선생님은 그 전에 벌써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 같은 예언을 하신 분이고 그 상상력으로는 거북선도 날릴 수 있고 뭐든지 날릴 수 있죠. 상상력으로는. 근데 상상력을 표현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죠. 표현하고 누가 봐도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데 거부감 없이 하려고 그러면은 현대식 텔레비전에 날개를 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앤틱에 날개를 달아서 인터넷이 세계를 뒤덮듯이 하는 그런 상상력이 누가 봐도 친근감 있는 날개가 됐지. 만약에 저기다가 앤틱이 아니고 그냥 신형 TV도 했다 그러면은 언밸런스로 해서 별 재미 없었을 거예요. 앤틱하고 뉴 TV, 뉴 미디어하고의 완벽한 조화. 일테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신형 TV라고 작품에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언급했지만은 선생님이 모니터 기종을 나더러 선택하라는 권한을 줬어요. 이를테면 뭐 어디 뭐 200대, 300대 들어가는 작품이 있어도 무슨 기종을 할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무슨 모델 선정해서 사는 걸 나한테 이름했는데 사실은 나는 그걸 재미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작품에 썼을 때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은 이것이 작품에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그려보고 어떤 건 불합격, 어떤 건 합격 그렇게 하는 거지. 권한을 나한테 줬다고 그냥 뭐 아무거나 그건 절대 아니거든. 선생님이 그 내 걸 믿으니까 또 나한테 권한을 주신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부 날개나 한산도 같은 데는 노출되어 있지만은 앤틱 속에 있는 것은 그 TV 케이스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일제를 쓰던 그래도 상관없어 가지고 저기 속에 파나소닉도 있고 뭐 소니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노출되는 건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케이스의 스피커 위치가 어디냐, 그 안에 채널 돌리는 노브가 어디 있냐 봐가지고 앤틱 작품에 앤틱 케이스하고 어울리겠냐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선택했다고 그래서보다도 상당히 굉장히 어울려요. 또 채널 돌리는 그 노타리 스위치가 앤틱 케이스하고 또 적응도 잘 되고 그걸 터치 버튼을 하면 그건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맞아 들어가서 지금 거북선의 그 앤틱하고의 그 신형 TV하고 어울리는 면이 그런 거죠. 손잡이가 있는 TV하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거고는 저는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백 선생 작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앤틱을 써도 이렇게 잘 어울리게 만든 것은 지금 생각해도 꽤 잘 선택한 거다. 그게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그걸 하셨는데 하루 그 백선생님 차를 누가 운전했냐면은 그 백선생님 누님이 차하고 운전수를 늘 대기시켜 가지고 운전했는데 어느 날 그 운전수한테 그 전날 그 아크릴 페인트를 사오라니까 3개씩인가 밖에 안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혼이 났는데 6가지 걸 뭐 하려고 사오냐. 잔뜩 더 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왔는데 그것도 부족해가 사실은 여러 군데 그걸 하시려고 그랬는데 또 2번 사온 것도 모자라 저거밖에 못했는데 사실은 그 아크릴 물감을 쫙 짜놓고 나서 이렇게 휘지면서 그걸 무지개처럼 만드는 건데 선생님이 그걸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었거든요. 그때 물감이 되어 있었으면 밑에 앤틱에 많은 그림을 남기셨을 때 참 아쉬워요. 그걸 더 좀 한 10군데 정도 더 했으면 좋을 텐데 난 지금 봐도 그게 좋고 더 클리닝이 더 안 되냐고 그냥 며칠 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더 깔끔하게 좀 안 되나 싶고 그래서 그걸
여기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일반 개방됐을 때 도슨트한테 작가가 그걸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했던 것도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고, 내가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옆면이 아무래도 좀 썰렁하다. 그래서 대안은 제시 않고 썰렁하다 그러니까 그럼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박제 거북을 사다 달자 그랬어요. 그 박제 거북이 어딨냐. 내가 대전서 봤다고. 그랬더니 당장 가서 사오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그 누님차 그 운전 시켜가지고 가서 거북이를 사다 달았더니 그게 내가 지금 봐도 꽤 괜찮고, 또 그거 말고 옆에 빔 프로젝터도 거기다 쏜다는 것을, 사실은 그 이 거북선 그 프랭카드가 없이 있었는데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거기가 조금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걸 가리고 나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낸 걸 내놓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두 가지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봐도 늘 격이 없이 의논을 하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조언이라면 건방지지만은 의견을 제시할 때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 대가로서의 그 포용력,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고, 일반적인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작가라도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네가 뭐 하는데 옆에서 잔소리하냐고 그렇게 당장 반박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래요. 자기가 하는 건 거의 신의 경지라 생각하고 어디 털을 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선생님은 반대예요. 우리 스텝이 얘기를 하면은 항상 경청하시고 좋은 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채택하시거든요. 근데 뭐 세계 다니면서 그런 걸 여러 번 겪었는데, 내 거북선 볼 때마다 그 벽에 매달린 거북이 오고 또 벽에 쏘았던 그 빔 프로젝터, 그런 것은 선생님의 그런 포용력. 그래서 선생님을 더 그리우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살아계셨다 그러면 요즘은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선생님이 그 좋아하시는 빛의 예술, 요즘 LED가 얼마나 현란해요. 맘대로 프로그램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날밤 새서라도 매일 그걸 하실 텐데, 좀 너무 일찍 돌아가시 아쉽지만은 그냥 뭐 영생은 없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거북선 볼 때마다 그렇지만은 특히 그 작품 중에 옆에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렸더니만 그 자리 채택해서 작품에 남아 있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고 늘 생각나는 거죠. 사실 엑스포 끝나고 그 엑스포 공원이 문 닫았다 그럴 때 유수로 공원이 다 클로징 된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거북선은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만은 재생지원관도 문 닫아버렸대요. 근데 끝났구나. 그게 웬만한 작은 작품이면 바로 앵겨가 딴 데 넣으면 되는데, 그건 거북선은 갈 데가 없잖아요. 너무 커서. 얘기 조금 한두로 세면은 그런 작품이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 2000년 밀레니엄 전시를 임진각에서 할 때 썼던 첼로하고 월금이 있어요. 그거는 7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라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야외에 방치됐었는데, 그걸 이제 아까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축소하자, 축소. 똑같이 축소하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동의해 축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북선은 축소가 아니고 갈 데가 없잖아요. 이거 축소할 수가 없잖아요. 연락이 왔는데 거북선을 한번 상태를 보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고 못 살리면 그런 폐기에 그 살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해달라. 그래서 한번 내려왔는데 거기 문 열고 들어가니까 물이 칠퍽칠퍽해요, 바닥이. 그때 참 창피한 얘기지만 재생지원관이 부실공사예요. 그 엑스포 오프닝 할 때도 바닥에 물이 칠퍽칠퍽해서 맨날 닦아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거북선이 옛날 거북선이지만 안에는 전자기기가 많잖아요. 근데 습기가 제일 쥐약인데 전기를 넣으니까 영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네온 몇 개 들어오고 그냥 뭐 형편없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그냥 포기할까 싶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과장 표현하면 내 피땀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고생한 생각하면은 물러서기가 억울해서 그때 내가 서울 가서 좀 내 고민 좀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물러설 수 없어가지고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살려주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예산 문제가 있고 하나는 설치를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은 관장님이 만들어 보기로 하고 그럼 설치 장소를 보는데 일단 미술관 그 자리를 위에 자리를 받고 근데 이제 미술관 공공 장소에 한 작품이 차지하는 그런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 그 위치가 어딘지 기억도 안 나지만 대전시청을 갔는데 시청 로비에다 설치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기는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것도 부족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동안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도 갈 땐 대전시립 로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한산도를 좀 자르고 날개도 한 칸 자르고 그러면 되겠다고 제안을 했더니만 자 그렇게도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도 반영되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의 그 안에 있는 전자기기는 다 새로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새로 만들지 않으면 곤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다 망가져가지고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속에 만들었는데 잘 있다가 한동안 대전에서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운영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그 공간을 왜 혼자 차지하나 그런 그 좀 문제 제기하는 분들 때문에 무슨 연락이 왔냐면 그 얘기 얼마 안 있다가 서울문화재단에서 빌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서울가 환호를 받으니까 그걸 어떤 놈이 빌려줬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좋은 작품을 누구 맘대로 빌려줬냐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오면 거북선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왔는데 주려고 그러면은 거북선 집을 완전히 짓게 돈을 줘야지 어중중한 돈 줘가지고 거북선 집도 못 짓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몇 년 지은 데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그때 서울시에서 그 광화문에다 설치한 게 그래서 거북선으로 봐서 나들이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그 백남준 대작을 보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광화문에 그 관객들이 맨날 줄을 서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그게 거북선 나들이의 제일 처음이었고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나들이 한 번이 굉장히 중병을 앓게 돼 작품이. 왜 그러냐면 철제가 아니고 목재 앤틱인데 그때 눈 한창 올 때인데 유리집을 전하는데 유리 지붕에 방수를 잘못해가지고 유리가 녹아서 물이 새고 난리 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고 작품 보존 원칙으로 봐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걸 봐가지고 그래도 대전에서 그런 우여곡절 중에 서울 시민한테 선 한 번 뵌 거는 잘 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집도 생겼고 만약에 그런 계기 안 했으면 거북선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축하할 일이고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이었다. 조금 작품이 데미지는 받았어도 잘 됐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시 나갈 일은 없겠지만은 누가 유혹하더라도 다시 내보내지 않고 잘 좀 보관했으면 좋고 또 그런 여행한 그런 스토리까지 도슨트한테 교육을 시켜서 대전 시민 잘하는 세대들한테 거북선을 그 학습 코스로 만들어 주면은 더 대전 시민한테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잘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앤틱 TV 두 번째 아날로그 시대 선발주자 로타리 TV 브라운관이 이렇게 라운드 된 거, 그 다음에 평면 TV, 그 다음에 LCD로 넘어간 이 과정에 백남준이 그 중간쯤에서 옛날 것도 택하고 신형도 택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옛날 TV 브라운관이 동그래요. 동그란 거 작품도 만들고 평면 브라운관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 작품 몇 개는 LCD도 만들으셨어요. 이제 그거 아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 백남 선생은 다양한 현대에 나온 텔레비전 세트는 다 작품에 활용했는데 그건 어떤 기준이 있던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제일 적합한 재료 썼을 뿐이지 어떤 TV에 꽂히거나 이건 최고다 쓴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남 선생의 그 라운디진 TV에 선생님이 그게 제일 적합해서 고른 것처럼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상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작가의 원뜻하고 어긋난 주장이고 백성이 그런 주장 한 적도 없고 또 선생님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는 내가 가끔가다 모니터 갖고 오래돼가지고 걱정이라 그러면 그때 좋은 텔레비 갈면 되지 별 걱정 다 한다. 그런 작가의 생각은 저만 지금 갖다 내버려두고 이상한 논리로 자꾸 태클을 걸거든요. 그럼 비디오 아트를 하시는 분의 최고의 정수는 뭐냐면 선생님이 실어주신 동기도 비디오 편집하다 실어주셨는데 최고의 정신은 그 비디오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죠. 거기에 다양한 영상으로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꿈도 표현하고 미래도 표현하고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데 그 힘들고 영혼을 심은 소프트웨어를 재생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모니터인데 왜 주객이 던져대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 자꾸 주가 모니터인 척 얘기를 하냐 그거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것은 외형이 바뀌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셨는데 플라스틱 껍데기 벗겨내고 알루미늄 써도 된다고 했지만은 그건 불가피할 때고 외형을 그 백남 작품 찍을 때마다 모니터가 바뀌어 있어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전자기기는 별짓을 다 해도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하느님도 못 고치는 게 그건 수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모니터가 곤치고에다가 할 수 없으면은 그 시대에 좋은 모니터로 가되 소프트웨어는 원형 그대로 백선생이 편집해 만든 소프트웨어 그대로 틀면 되는 거고 외형은 케이스를 버리지 않는 외형도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최선을 다하되 정 안 되면 안에 있는 불안감을 빼고서 LCD를 세우더라도 그건 작품성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 대신 케이스는 원형 그대로 유지해 주고 그게 작가의 뜻이니까 작가의 뜻에 반한 거를 원하는 것처럼 자꾸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작가는 편하게 생각했는데 후대 작가 뜻하고 반하게 자꾸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그걸로 가는 꺼놔라. 뭐 그런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고 편하게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으면 가는 것은 그런 페인팅하고 비교해서는 뭐냐면 밀라노에 있는 최후의 만찬 원화가 있어요. 그건 실루엣만 겨우 보이는 것을 화가들이 그걸 옛날에 자료를 생각해 가지고 그렸어요. 그건 거의 완전히 색다른 전혀 다른 그림이잖아요. 원화 작자하고 다른 거. 그럼 어떤 경우 그렇게 하냐? 그래도 세인들이 가치가 있다고 볼 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거북선이나 이런 백선 작품의 모니터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를 갈아서 보는 게 원하느냐 아니면 사장시켜 버리는 거 원하느냐 그럴 때 세인이 모니터 가는 게 무슨 문제냐? 갈아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법인 거죠. 그걸 뭐 편협한 생각으로 이게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다못해 투표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대로 가는 건데 그걸 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그런 절대로 되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라는 거 있을 수 없고 가치가 어느 게 가치가 있느냐. 모니터를 갈 때라도 가치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가는 거고 절대 해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뭐 작가가 원해도 내가 원해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백남준 거북선을 후대에 많이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 모니터 가는 건 별거 아니다 갈아라 할 때는 그게 법인 거죠. 그래서 미술관에서 그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설마 거북선을 모니터 갈 바엔 버리라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를 수리하고 쓰되 뭐 그때 안 되면 안 되는 걸 세상에 공포하고 더 이상은 이제 곤치는 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해서
공개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늘 최선만 다하면은 누구나 다 알아주니까 미술관 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